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하하. 자, 오늘 6월 23일 금요일 신나는 불금인데요. 정봉주의 정치쇼. 오늘은 SBS 1층에 있는 락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데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함성. 제가 셋둘 하나 하면 다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잠시 뒤에 정치쇼 애청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각 당의 여의도 스타 의원들 함께 하셨습니다. 103.5 메가헤르츠 SBS 러브 FM 합법적으로 돈 내주시는 분들, 돈 내고 감옥 안 가는 분들,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금요일 공개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이름하야 여의도 스타 의원들 총출동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토론으로 끝장내자. 발음 좋아. 자, 여의도 스타 의원님들 소개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자,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 예. 인사하세요.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미 의원님을 불렀는데 이름을 잘못했어요. 좀 이따 다시 하세요. 그렇게 다시 하시죠. 자, 이정미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를 꿈꾸는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이용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국민의당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심부름꾼 표창원입니다. 예. 표 의원님, 네, 커피 한 잔 사오세요. 네. 심부름꾼이가. 자,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또 민주적인 방송, 소통하는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여기 오면 문자 보내면 안 되는 줄 알아. 어디서 문자 보내셔야 돼요.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 짧게 보내요. 좋아. 저 단문 50원. 자, 신영대님 방청객 많이 오셨네요. 저 빈자리가 제 자리인데. 유유 정봉주의 정치쇼 책오. 전경식님, 이용준 의원님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찍진 않았어요. 제 출마할 때 찍어주십시오. 예. 자, 이은영님, 이정미 의원님 인천 송도에서 플랜카드 봤어요. 화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랜만에 표창원 의원님은 지난주에 지난주 나오셨고, 네네. 두 분은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네. 막상 우리 유권자들이에요. 지역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고 청취자분들이고 보니까 좋죠. 네, 네. 좋죠. 예. 누가 더 좋아요? 좋은 사람부터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뭐 정치적 자숙 기간을 이제 6월 말로 종료하고 7월부터 열심히 더 하려고 하고 그 첫 발제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숙 기간이에요? 자숙 기간입니다. 6월 괜찮아요. 30일까지. 예. 우리 방송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자숙하는지 잘 몰라. 자, 이정미 의원님 대표 네, 이렇게 장막이 없이 예. 유권자분들을 민낯으로 만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죠. 자기요? 유도 신문입니다. 불법적인. 네. 여기서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죠. 그러면 아니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당 대표 네. 전당대회가 언제예요? 7월 11일 날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하고요.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그리고 모바일 투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참여 못해요?
네,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진성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제도를 갖고 여론조사 안 있습니다. 내면서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당을 대표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당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투표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운영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참여 못 하나요? 예, 일반 국민들께서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봉주 의원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예. 그런 왜, 거, 그런 이상- 게 또 이상하네? 당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입당하지 않은 분들은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다른 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입당뿐만 아니라 당비를 2개월 동안 2개월 이상 그렇죠? 낸 분만 가능하고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정미 의원님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정의당에 가입하고 이미 네. 늦었죠. 찍어야 되겠다. 예, 이게 좀 늦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잖아. 이 전당대회를 2개월 뒤로 옮겨. 아하. 혁신적이십니다. 예. 네. 전수현님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은 왜 안 나오나요? 정의용 귀요미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모시려고 했는데 다들 일정이 오늘 안 돼갖고 5개 정당이기 때문에 5명 의원들을 다 못 모셔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제가 지난번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님하고 헷갈렸네. 네, 하태경 의원님도 지금 당 대표에 도전. 당대표 나왔는데 여기는 70% 당원, 30% 여론조사더라고요. 네. 헷갈렸어요. 자, 오늘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용기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은 모시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꼭 모시도록 하고요. 자, 이용주 의원님 예. 왜 자숙기간해요?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뭐 대선에 졌으면은 당분간은 자숙해야죠. 자숙하고. 예. 근데 목소리 원래 그랬어. 원래 목소리 이렇습니다. 마성의 목소리라고. 마성의 그래서 목소리. 이제 대선 기간 중에 국민들이 많은 지지도 해주셨지만 많은 질책을 해주셨죠. 그분 그런 뜻은 한 당분간은 깊이 새벽에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숙 기간을 설정하고 곧 이제 해제됐습니다. 예. 오늘부로 이제 우리 여기서 여기 해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정치쇼는 좀 자주 나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환호가 제일 크더라고. 또 나오겠습니다. 자, 나오셨다고 하고 다시 한번 환호 보내드릴까요? 자, 이용주 의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세 분은 훈훈한데 여의도가 지금 아직 좀 덜 풀렸어요. 네. 어제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눈물도 네. 흘렸고 너무한다. 자유한국당 너무한다. 대선 불복이다 하면서 울분을 표했는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조 걸크러시답게 자유한국당 깽판 놓지 마라. 네. 그런데 또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울지 말고 정치력을 보여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제 우원식 대표님이 딱 두 마디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너무한다. 그리고 대선 불복이다. 이 두 가지 말 중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겁니다. 자유한국당 너무하죠. 해도 너무하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은 여지없이 맞다. 하지만은 그것이 대선 불복이다라고 그것도 마음속에 담아둘 수는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걸 입 밖으로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한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야당으로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다. 그냥 넘어가지고 원내 그렇게 꼭 자유한국당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당 좀 도와주고 정의당 도와주면은 국회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거 부스럼 만들었다. 대선 불복이다. 이런 걸 보지 않았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의당은 돕고 협치하자.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좀 그 추경 같은 경우는 돕는 분위기로 좀 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어제 그 사당 회담 자리에서 국민의당에서 이제 정치력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추경을 거기서 사당이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자라는 제안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예. 심의를 하자라는 심의. 거예요. 예. 아하. 논의. 논의를 하자. 이것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자. 어쨌든 대통령께서 일자리 문제가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까지는 이제 국회에 던져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국회 안에서 그게 타당한지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도 그 논의 못한다. 자체를 안 하겠다고 아하. 했을 때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아니 자유한국당이 너무 그렇게 논의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건 빼자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 오히려 전 그 점에서 국민의당이 어저께 정치력을 너무 발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어제 그 협상이 뭐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렬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합의 문안에 추경 관련 부분을 문안을 넣느냐 마느냐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문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정의당 이미 하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추경안은 국회로 와 있는 것이에요.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에서 하면 될 뿐이지 그것과 연계하려고 하는 인사청문회 다른 것들과 연계를 끊고 그냥 각각 진행을 해 가자는 게 옳은 걸 수도 있어. 옳은 것일 수도. 예.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원내대표 간 협상 이야기를 예. 들으면서 받은 느낌은 다 아실 겁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회가 너무 국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아왔고 예.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격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죠. 과거에는 새누리당 혹은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국회 무용론 주장을 하고 발목 잡는다. 지금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새롭게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또 야당이나 국회가 이런저런 인사청문회, 추경, 정부조직법 모든 것들 다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라서 국회 자체에 대한 어떤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서 좀 4당 대표가 예. 대승적인 합의를 해서 아하. 함께 합의문을 내놓고 국회 일정을 이뤄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가운데 거의 도달해서 다 됐는데 딱 하나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는 걸 빼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민정수석 출석을 넣자라는 것 이런 무리한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하면서 4당 합의가 깨져버리니까 막판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컥한 것은 상당히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게. 모든 분들이 추경 과정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네. 추경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가 돼. 처음에 논의를 해. 네. 그다음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안에 대해서 예. 우리가 뭐 보태야 될 거 빼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얘기를 논의해서 해야죠. 결론이 나와요. 예.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본회의 통과가 되나요? 본회의에서 이제 그렇죠. 투표해야죠. 아, 예. 또 본회의에서 투표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 추경 자체가 그 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뭐 아예 논의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저희나 다른 정당이나 다른 그 야당들은 물론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얘기는 하자. 시민을 하자. 얘기를 해서 정말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각 지역의 현안 해결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 그리고 노인들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 응급한 그런 수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내자. 이게 이제 다른 야당들의 입장이고요. 예.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경이 편성될 때 굉장히 긴급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그런 이제 그렇죠.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 긴급이라는 수준을 예.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쟁점이 됐던 문제예요. 할 때마다 쟁점이 됐고 또 할 때마다 안 통과된 적도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용주 의원님. 결국 통과될 거는 거죠. 시의 문제인 것이고 예. 결국 추경이라는 것이 오면은 이제 이미 정부에서 안을 냈고 1차적으로 각각의 상임위에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하죠. 그 마치고 나면은 예결위로 넘겨서 또 심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본회의에 합의하는 절차를 치는데 지금 각각 상임위가 각각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업이 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추경이 통과 안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이용주 의원님. 상황극 5월 9일로 돌아갔어. 예. 당선됐어. 안 그분이. 네, 됐어요. 예. 이제 여당이 됐어. 아, 여당이네. 예. 여당이 좋아. 좋아. 자세가 달라져서. 예. 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심의하지 말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해주세요. 왜 사사건도 발목 잡고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냥 민주당 좀 도와주고 그러셔야지 이럴 때 발표를 합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대상은 자유한국당 똑같이 하네.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용주 의원님이 국민의당을 위기에서 구하네요. 정말 대단하신 연기력과 남자 이관순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크게 부각을 안 됐지만은 조국 민정수석이 출사하느냐 마느냐도 이제 쟁점은 아니었으나 그것도 연관이 돼 있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정수석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되게 양해된 부분이
7월 중에 운영위가 열리면은 뭐 꼭 인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 설명하는 차원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인데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과 청와도 약간의 다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입장인데 당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민족할 때 출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용주 의원님 이어서 박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하는데 손뼉 치지 말자는 국민의당 잘못하고 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저 워딩이 정확히 잘못됐는데요. 박 전 대표 하신 말씀 그 말 자체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대다수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손뼉 치자는 거예요. 손뼉 어허. 치는데 예, 박수는 치지 말자. 드러내놓고 치지 말자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치면은 예. 마치 국민의당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자. 아하. 잘못된 건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자유한국당보다 더 앞서서 나서서 또 하지 말자. 예. 그러면은 다른 당이 좀 싫어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또 똑같이 갖고 있어요.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거래요. 거시기 멋시기 하자. 그렇죠. 참 거시기하네. 그래서 입장 자체가. 자, 7515님, 이용주 의원님 이런 솔직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9424님, 이용주 의원님 짱이요. 오늘 뭐 원맨쇼 하러 나오셨나? 국민의당의 산소호흡기. 예, 국민의당의 산소호흡기. 스카 요정이 인기가 더 좋아요? 산소호흡기가 좋아요? 스카이정이 아직까지 났습니다. 적게. 예. 산소호흡기가 나은 것 같은데 요즘. 근데 좀더 분발해보려고 아니, 합니다. 스카 요정이 적게 낫다면서 레이저를 쏘시네. 자,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 문제. 표창원 의원님. 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사실 그냥 응대해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뭐 관행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유 자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역할이 장차관도 아니고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하고 매일매일 급박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국회 불려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업무상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이야기를 하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과거에 정치 공방으로 갈 수 있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과연 정윤회 문건이나 최순실 농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은 예. 상당히 중요했고 그가 만약에 나왔었다면 운영이 나왔었다면 최순실 게이트를 좀 조기에 좀 밝혀내고 어떤 정권의 몰락으로까지 안 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요? 네. 그분은 대통령보다 위에요. 유일하게 구속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병우 민정수석 운영위원회 안내 보내려고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사안이 다르잖아요. 정권 그렇죠. 출범 초기에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어떤 뭐 실패 때문에 나와라 해명해라 또는 사과하라 이건 정치 공세란 거죠. 이정미 의원님. 예. 아니 일단은 인사 문제를 가지고 뭔가 검증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되면은 사실은 민정수석이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수석이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나오시는 게 맞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를 짚고 있는 것은 자꾸 조국 민정수석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이게 전반적인 검찰 개혁의 어떤 그 신호탄이 된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국회 운영위원회 이 출석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한마디만 더 하면요. 검찰 개혁에 대한 막으려는 시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이미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어렵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표창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민정수석이 이제 국회에 불려 나온 것에 좀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한 논거를 여러 개 제시했는데 작년에 새누리당이 그런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적절하다기보다는 이제 이것은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하나만 더 민주당을 말할게요. 돕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예요. 거시기 지금의 하네요. 상태에 있어서 예? 지금의 상태에 있어 인사에 문제가 있잖아요. 단 한 건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가라 하는 것은 일단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조국 수석이 뭐 인사에 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뭐 그걸 갖고 국회 나오라 할 상황은 아니나 예. 향후 이것이 2건 3건 겹치게 되면은 그때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자, 4700님 여기는 충남 서산이요. 여긴 가뭄에 물이 없어 난리인데 국회는 싸우느냐고 난리구만요. 어쩔 것이고? 이제 가뭄이 빨리 비가 정말 와야 큰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논밭이 다 추경하면서 갈리고. 네. 농촌 지역 그 의원님들은 추경하면서 가뭄 예산도 좀 넣자.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당에서 우리 예. 이낙연 총리께 오셨을 때 추경에 가뭄 추경을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적절하게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아니 거죠. 그게 논의하면서 그래서 추경에 놓으면 되는 이런 거죠. 부분을 그렇죠. 넣자면서 얘기를 더 맞습니다. 할 수가 아, 그 있습니다. 말은 자, 맞아요.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 모시고 참 훈훈한데 정치권에서는 거친 막말이 판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아하, 기생정당, 이거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정당 같기도 하고, 주사파, 걸레, 따기. 자, 이용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여의도 슈퍼스타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정의당 대표 선언한 이정미 의원님 세 분 함께하고 계신데 2부 들어가면서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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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주적인 방송, 소통하는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하.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하하. 이런 말이 있나요? 자, 7279님 오늘 방송 분위기 좋네요. 의원님들은 필수적으로 정봉주의 정치쇼를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순간 싸웁니다. 0633님 국민의당 산소웃기 이용주 의원님 화이팅이요. 허성림님 표창원 의원님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박선민님 이정미 의원님 실제로 보니 넘미니송 러블러브. 윤영숙님 막말들 일반인 있으면 콩밥 먹으러 들어갔을 거요. 국회의원님들 면책 특권 믿고 서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8860님 국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면 민생은 언제 챙기나요? 그냥 조기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신선한 국회 만듭시다. 국회가 정치쇼만 같으면 네. 그렇죠? 네. 예. 본회의장에 와서 사회를 한번 보시죠. 본회의장에서 사회 보는 사람 국회의장이라고 합니다. 이용주 의원님 정말 이 막말 듣는 분들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한테는 좀 짜릿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막말이 근데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도가 지나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막말이 횡행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말을 했을 때 좀 예. 센 말, 막말 비슷한 말 해야지 언론에서 좀 써주고 TV도 나오고 하더라는 그런 안 좋은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자님 말씀 품격 있게 말하는 것을 써주지 않는. 아하. 근데 방송에도 좀 막말하면 통편집 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기사로 나와요. 그래서 정치인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셀프 디스를 하나 하자면 이겁니다. 작년에 제가 뭐 상반기 하반기도 입법도 여러 좋은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가장 크게 신문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그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장재훈 의원님하고 뭐 싸대기 논쟁 중에 저도 한 발 거들어가지고 뭐라고 거두셨어요? 싸대기 발언을 한 번을 한 적이 있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줘요. 뭐 몰래 사람들이 잘. 어쨌든 뭐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의원이 저렇게 나오면 나도 싸대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더니 벌떼같이 제가 뭐 문자 폭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하면은 언론에서 안 써주고 적절치 않은 말하니까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제가 말 자체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좀 막말을 한다기보다는 좀 과한 말, 도가 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뭐 방송도 좀 적극적인 말,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죠. 막말 유혹 느꼈다 안 느꼈다? 제일 처음에 싸대기 발언했을 때요. 한
반나절 정도는 야 이렇게 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거구나 했다가 하루 지나가니까 한 5일 정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니까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예, 표창원 의원님 막말 충동 느꼈다 안 느꼈다. 아 당연히 느꼈죠. 느꼈고 좀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면 네. 그 당시 상황이 그 명단 공개 파동, 탄핵 관련 찬반. 아하. 그 당시 제가 이제 찬성 반대 주저 이런 이제 세 분류로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좀 억울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어떠한 입장이었냐가 아니라 그때 현장에서. 대통령의 제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입장이 흔들리시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안 되시니까 중간에 넣었다가 오해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이 또 문자 폭탄 받으시고 하니까 이용주 의원님이 그때 울컥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렇게 하셨다가 완전히 그냥 역풍을 맞으셨고, 근데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님을 미워하거나 단 한 순간도 예. 어떤 뭐 실망했던 적이 전혀 없고요. 괜찮은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할 때 예. 이제 과격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렇게 안 하면 언론이 한 줄도 보도를 안 해줘요. 집회 시위의 목적은 내가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거 바꿔달라. 이건데 평화적으로 얌전하게 하면 누구도 관심 안 가져주니까 그게 예. 당연히 또 과격하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유럽에서는 부분을- 오히려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한 4차, 5차 때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네. 아이돌이 되려고 가수 하려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후배가 그 기획사하고 연관이 있었고 이제 현장에 나서 봤어요. 근데 자기들이 1000명만 모이면 스트라이크 자체가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막 100만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얌전할 수 질서종이나 있냐. 네. 깜짝 놀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는 시위를 하면 일정 정도 그런 폭력과 충돌이 있는 걸 인정해 주거든요. 또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늘 때려부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시민들은 더 그런데 네. 정치인들이 이번에 그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아, 이용주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품격 유혹은 있게 계속 느낀다. 예, 그러니까 품격 아하. 있게 예의 갖추고 하면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예. 인지도도 안 올라가고 아, 또 당도 뭐 힘없다 뭐 하냐 이런 평을 듣고 이제 그런 것 좀 바꿔줘야죠. 가장 가까운 시일에 국민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정미 의원님. 네. 그래서 막말 한번 하세요. 아니 저도 대변인을 한 예. 2년 정도 해봤는데요. 예. 이게 논평을 쓰고 내가 딱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잘 쓴 너무 논평이다. 멋있어. 그걸 전문용어로 안 뭐라 나와 그러는 줄 안 아세요? 나와요. 예. 꽈알떼기. 아니 그런데 진짜 뭐 약간 욱해가지고 후다닥 써가지고 살짝 막말 비슷한 게 들어가면은 언론에 그게 딱 야마가 나오는 거예요. 야마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막 논평을 잘 쓰는 것보다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들을 쓰면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정말 심각한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막장 드라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면서 욕하면서도 보는. 계속 보는 것처럼 막말이라는 것도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자꾸 이제 사람들 귀에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에게 자꾸 회자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욕을 느껴봤어요? 엄청 느끼죠. 지금도 그런데 그냥 제가 막 하세요. 막말이라는 걸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2099님이 이런 얘기했네. 정의당은 막말 청정 지역 같은 느낌입니다. 자, 0161님. 약간 반응이 0161님, 이용주 의원님 내 젊은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 같아요. 그런가요? 김대중 대통령은 바른당 아니 그 국민의당은 아니고 민주당인데 당적 옮기실 생각이 네, 이제 당적 옮기고 지난번에 싶은 당연하지에서 한번 아니 하셨잖아요. 솔직히 당적 옮기고 싶은 유혹 느꼈다 안 느꼈다? 저는 느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난번에 지난번 당연하지에서 한번. 자백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이기려고. 아니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혼나셨대요. 아 그리고 그때 이용주 의원님이 비 오는 날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져요. 자, 박서연님 오늘 이야기 완전 솔직하게 시원시원하네요. 아까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실 때 나왔던 문자입니다. 7279님 오늘 공개방송 분위기 짱. 의원님들 이거 아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좀 심하잖아요 지금 막말. 어떻게 네. 좀 안 하게 할 방법 없을까? 핵심이 뭐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홍준표 예.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현재 당대표 후보신 것 같은데요. 그분 아주 잘 만들어내세요. 창의적이시죠. 대단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보시는 분에 따라서 트럼프 따라하기냐, 예. 혹은 그냥 본인의 원래 성정과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인가, 음. 아니면 뭔가 대단히 치밀하게 의도된 계산된 막말인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엇갈리시는데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난 대선에서 24% 득표의 주 요인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한계일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아마 깎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막말에도 불구하고 24%가 모인 것은 막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대중적 합리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편이니까 상대방이 강한데 상대방은 꺾어야 되겠고 우리 편 중에 유일한 후보다 보니까 무조건 모여든 그런 예. 성향이 강하지 막말의 효과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좀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뀌셔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 막말은 해서는 안 되겠다. 네네. 예. 저는 정치권이 약간 그 세대 교체가 좀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시대적인 어떤 정치 관행에 굉장히 몸에 많이 배어 있고 예. 그것이 어떤 정치의 정도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정치 중심에서 계속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막말할 때 그 국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잘했어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붙이기는 이런 문화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예. 상당히 있다고 세대 보거든요.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심상정 노회찬 생각한 건 아니죠. 훅 들어오시네요. 당에서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아니 심상정 노회찬 이 두 분이 정말 훌륭한 리더신 게 뭐냐면 예. 이번 대선 딱 끝내놓고 나서 당의 존재감이 입증이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자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회다. 우리 진보 정당처럼 이렇게 좀 작은 정당 안에 새로운 리더들 이 지도층들을 훨씬 더 두텁게 만들어야 될 절호의 기회가 온 것 아니냐. 그래서 뒤로 딱 빠져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한번 그래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예. 다른 정당에서 저 그런 거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요? 국민의당 다른 정당?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안 그런다.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당에도 바른정당에도 자유한국당에도 불길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주 당대표 후보. 자 여기서 응원합니다. 기대합시다. 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언제 있어요? 8월달에 하시잖아요. 8월 27일인가 아, 뭐 잡혔다고. 아니 근데 진짜 꼭 출마하시면 지지율 좋겠어요. 두 자릿수 가는 방법 있어요. 이용주, 김경진 둘이 경쟁하는 거야. 좋아, 좋아. 그렇죠. 네. 그러면 새로운 발언 불러일으켜야죠. 하여튼 뭐 룰이 어떻게 서는가 보고 한번. 안 나간다는 얘기 끝까지 안 하시네. 나가실 것 같아. 자, 그런데 조금 묵직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건 그 워딩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로이터와 인터뷰하면서 어찌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이 가속화됐다. 예측했던 것보다 좀 빨리 진행됐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뭔가 이걸 가속화시킨 어찌 보면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까지 들릴 수 있을 텐데. 표창원 의원님. 근데 그 부분은 뭐 이미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만으로도 최초의 사드 한반도 배치 시기가 2017년 연말이었습니다. 보도가 그랬었죠.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말로 땡겨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로 또 땡겨졌습니다. 예. 그- 그걸 좀 더 정확히 하면 네. 촛불 이 전국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지난해 9월쯤에는 예. 2017년 12월 대선 전에 연말. 예.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랬죠. 촛불 전국이 들어가니까 7월 갔다가 4월로 간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또 절차를 전혀 거친 것 같지 않은 시기적인 그런 변경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그 문답 중에 나왔던 말씀은 한기 배치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전체 배치로 그 5기가 추가 배치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그건 뭐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실이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금 더 확인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사드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참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보 라인이 해나가시는 것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냥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사드 문제가
뭐 국익 전반에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대한 경제 압박. 그렇습니다. 그 7조 정도의 피해가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하나하나가 뭔가 밝혀질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지금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저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 지난 정부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하자.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또 국정조사 선수들 아니에요, 세 분 다. 네, 국정조사도 하지만 뭐 국회 논의 그 정세균 의장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사드를 어떤 식으로든지 논의를 하자 국회 내에서 그게 비준의 형태인 것인지 아니면은 결의안의 형태인 것인지 어떻든 방식이든지 국회 논의는 필요하다. 그게 국내적인 절차나 문제일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논의를 발판 삼아서 중국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미국에 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고 또 방어할 수 있는 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 중요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국회를 지렛대로 삼자. 그렇죠. 아하.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로이터 이런 외신과 관련해서 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사실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딩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드 배치 과정이 전반적으로 가소가 됐다.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 논의는 2010년 상반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12월 대선 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내에 하겠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큰 사정 변경이 생겨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과정이 생기니 미국 입장으로서는 또 그 당시 사드가 국내 여러 번 다른 정부를 거치면서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것을 좀 더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올해 11월 하던 것을 7월, 4월, 다시 2월, 1월까지 당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공지에 사실인 거죠. 무슨 이유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2기가 배치되기로 합의됐다가 4기가 추가로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1+5였다는 것을 굳이 또 밝히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었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번 정상회담 앞두고 일부러 그랬을 만한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심중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의원님 외교가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앞두면 그 나라의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영어로는 커튼 레이징, 커튼을 올리면서 이제 시작을 알리고 도대체 이 문재인이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알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는 질문이 안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살짝 가리고 여기 국내 문제니까 애들로서 대충 넘어가면 또 비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한국 내 그리고 미국 내 널리 알려진 수준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5나 2+4가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 굳이 다른 점을 찾아서 지적하는 그 자체가 미국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보다 또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 미국 갔을 때 오히려 미국에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민주적 절차 1년 정도 걸리니까 1년 정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국내 절차 존중한다. 좋게 얘기하고 왔고 오히려 야 우리 북한 체제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혹시 북한에서 변동사항이 있어도 우리 휴전선 위로 밀고 올라갈 생각 없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 통화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영어로 통화하면서 사드 관련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네. 이거 무척 청신호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드 문제는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대미 대중 그리고 국내 법 절차, 과거 정권과 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절차적인 그 적법성의 확인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심에 국익이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야기가 풀어 나간다라고 좀 신뢰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틸러슨 국무장관과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의 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준 것이거든요.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철저하게 동맹으로서 지켜나갈 것이고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양국이 합의됐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드에 대한 한미 간의 전 정부 간의 약속과 협약도 존중한다. 예. 됐죠. 3단계가 뭐냐면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그 내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사항이 위법 사항이 있는지 혹은 또 환경이라는 국토의 그런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이건 내정 간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존중한다. 이 3단계에 걸친 것들이 전혀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양국 간의 정상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그리고 동맹으로서의 이야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제 언론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 자꾸 이제 미국 측의 국방부의 뭐 익명의 관계자한테 뭐 연락을 해봤더니 국방부에서 한국 정부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는 미국의 무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일종의 이제 페이크 뉴스도 아닌 듯 하면서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뭔가 현 정부를 흔들고 과거의 김관진 한민관으로 이어지는 뭔가 밝혀져야 할 그 절차상의 위법성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 마치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인 것처럼 미국을 알겠습니다. 진노케 하고 트럼프를 화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이 거짓 뉴스를 자꾸 양산하거든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좀 예. 잘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성주군청에서 네. 성주 군민들 앞에서 환경 영향 평가 받겠습니다. 했다가 간이로 살짝 넘어간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일단 되게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한미 간의 협상 국면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보다는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정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실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사드를 통해서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명분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보다 이 일을 추진하는데 미국에게 어떤 점이 이익이 되고 뭐 불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고 결국은 저는 그 방위비 부담금 문제 이것으로 어떤 국면이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협상 전에 여러 가지 카드를 제시해보고 조율해보고 이런 예. 과정들은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이용주 의원님. 예. 어제 원비호군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런 댓글로 올렸던데 인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와 무관하게 짧은 기간이지만 2014년 4월 16일 그 현장을 목격한 것 같았다. 트랩에서 내려올 때. 전 세계가 비통에 빠진 날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원비호 군이 이제 장례식을 어제 치렀죠. 예. 치렀는데 뭐 미국인 여서가 아니라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사실상 북한 정권으로부터 탄압 뭐 이런 형태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갈 당시에는 뭐 목숨이 붙어 있었으나 의식 불명의 상태로 왔던 거고 그것이 인권의 문제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눈은 한편 뭐 제재도 하고 대화도 대화 양면으로 검토를 했겠지만은 지금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인권 탄압국으로서 명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 기조에서 미국이 북한을 대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물론 인비호 군이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조문도 한다든지 의견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주는 게 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네. 대북 강경책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 어렵죠. 예. 이게 그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인질범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소중한 뭐 가족이나 어린이를 유괴 납치한 인질범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인질범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만약에 뭐 부상이 입혔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용서할 수 없지만 그에게 만약에 공격을 해대면 그가 다른 인질들도
또 부상 입히거나 또 뭐 살해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살 달래기도 하고 참 곤란한 또, 문제예요. 존중도 네. 해줘야 하고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게 자꾸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네.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아니요. 무슨 얘기? 정의당 대표 왜 출마했어요? 갑자기. 예. 아유, 아니 왠지 끝날 때가 아, 됐고 네네. 20초밖에 시간이 없어요. 예. 이제 정의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당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유능하고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서 우리 정치의 주류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많은 여성들, 청년들,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대표에 출마했고요. 앞으로 많은 지지와 성원 예. 부탁드립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뒤에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치판이 궁금하십니까? 정치의 모든 것 103.5MHz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전 열화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개 방송을 막 끝내고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 3부는 좀 쿨하게 냉정하게 쿨이라고 하는 게 좋은 뜻이다. 좋다 이런 뜻인데 자 모든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과학은 정치와 통한다. 삶은 곧 정치다. 정치는 곧 과학이다. 주장하고 있는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량구입니다. 이런 주장한 적 없죠? 평소에 이런 주장 하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왜 못 들었지? 과학은 정치다. 아하. 과학과 정치, 정치와 과학. 아하. 자 오늘 무슨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예. 주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맞춰가지고 탈원전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뭐 탈원전을 하면 안 된다. 뭐 예. 전기 요금이 오른다. 뭐 우리나라가 다시 뭐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온갖 뭐 얘기들이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지를 중심으로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전 마피아. 네, 원전 마피아들이 예. 이제 그 앞에 서고 그리고 또 상당수 언론사의 언론인들이 또 원전 마피아 네트워크 안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광고를 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정치와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밀접한 그럼요. 문제인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 탈원전이 진짜로 가능할까? 가능하다라는 걸 이 시간에 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그 경직돼 있어요. 맞아요. 나는 보수므로 원전을 끝까지 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제에 있어서 주제를 갖고 자기의 의식을 규정하는 이런 그 역현상에 대해서 무척 경직돼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수가 꼭 핵을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진보면 무조건 또 핵을 반대해야 되나? 네. 그건 사안에 따라서 자기 판단이 있는 예. 거예요. 그리고 뭐 봉도사님께서도 뭐 동의하시겠지만은 저는 보수 진보의 개념 자체가 좀 시대에 맞춰서 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언제적 보수 진보 논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로 바꾸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변절자 되나 네.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데 네. 주제별로 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났을 때 네. 제일 먼저 탈원전을 선택한 나라가 메르켈과 사르코지. 맞습니다. 메르켈과 사르코지가 보수의 보수 아이콘 아니에요. 아이콘들이죠.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탈원전을 택하겠다. 그리고 따져보면은 국민의 생명, 예. 안전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원래 보수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약간 진보는 좀 약간 위험, 뭐 도전 뭐 이런 걸 강조를 한다면은 맞아요. 보수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예. 이런 게 진짜 그 보수의 그 아이콘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따지면은 네, 진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데 사실은 보수가 환경 문제 관심 환경 많아야 문제 돼요. 관심이 많아야 돼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그 하이패스 네, 노동운동단체에서는 하이패스로 가지 말자 그래요. 왜냐? 하이패스 다니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맞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예, 근무하시는 분들 일자리. 근데 하이패스 위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이패스 한 번 지날 때마다 나무 2그루를 심는 겁니다. 네네. 이것도 진보적 가치야. 진보적 가치죠. 그러니까 사안별로 이게 달리 선택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경직된 보수 진보 이념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은 한 사람이 어떤 부분은 진보적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보수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제가 그 무척 진보적인 사람인데 그 특히 이제 여성 문제, 네, 성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가치관이 많거든요. 네네. 양성평등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양성평등은 흔히 진보적인 가치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양성평등을 주장을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을 존중해야 되니까 인간 존중에 대한 사상이 보수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또 결혼이라든가 가족 제도를 옹호하는 건 사실은 또 보수적인 보수인 거. 가치잖아요. 그러면 네. 그 결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부인을 높이 사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 우리 이제 집사람 듣고 있나? 그 얘기는 길게 하지 마시고.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아, 결혼했죠 저도. 근데 집사람은 높이 안 사나 보죠? 저는 완전 높이 사죠. 아, 네. 그럼 뭐 우리 둘이 네. 둘 다 보수이면서 진보이고 진보이면서 네. 보수인. 이게 뭐지? 탈핵 얘기로 넘어갔죠. 우리 집사람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네. 강양구 씨 집사람 훌륭한 분이에요? 완전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우리 오늘 완전 훈훈하다. 네네. 아침에 공개 방송에서 그래요. 자, 탈원전 가능하다. 그것만 한번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본 후쿠시마 사태 났을 때 네. 50개가 넘는 일본 원전을 다 가동을 중지시켰잖아요. 가동 중단시켰죠. 전기 부족 없었잖아요. 전기 부족 없었죠. 전기로 안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른바 원전 마피아 혹은 원전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010년대 초반에 그 불량 부품들이 우리나라 원전에서 막 나와가지고 예. 그 한여름에 그 원전 가동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덥긴 더웠죠. 예. 전기가 뭐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하지만은 그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이때 한수원 간부들이 불량 부품을 받은 것 때문에 네. 조사받고 감옥 들어서 막 7년씩 받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원전의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력 대란이 난다고 겁을 굉장히 많이 줬었지만은 전 국민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예,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원전의 상당 부분이 가동을 멈추더라도 예. 사실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또 평소에 좀 생각 없이 쓰던 것들을 약간 줄이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광이라든가 예.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예, 재생 가능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네네 에너지 전환을 이룬다면은 우리나라도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랑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충분히 에너지 전환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오늘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예.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퇴근할 때 아니 집에서 그 외출할 때 그 보통 등만 끄는데 컴퓨터 이런 거 스위치를 다 뽑아 놓으면 그만큼 전기 절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간단한 거로부터 원전 한 10개는 줄일 수 있는 줄일 거죠. 수 있다. 네. 아, 손발이 착착 맞네 오늘 그냥. 원전을 제가 언제 이렇게 잘 알았지? 허헝 나도 이상해. 자, 그런데 자 계속하세요. 오늘은 내가 패널 갔네. 네. 뭐가 네? 아 지금 이제 공개 방송 하시느라고 지금 약간 좀 멍하신 것 같은데. 좀 흥분했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하나씩 좀 그 네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죠. 네. 일단 고리 1호기를 해체 그 영구 중지해 버렸어요. 네. 나중에도 누가 정권 바뀌고 쓴다 그러지 않을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 영구 정지를 하면은 그게 국제적으로 약속이에요. 아. 우리나라만 영구 정지했다가 다시 가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예, 영구 정지한 다음에 국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체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IAEA 이런 데다가 막 네, 신고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짜 무리를 하면은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굿바이 한 거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 핵 확산 금지적 IPT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잖아요. 네, 가입돼 거기에서 있죠. 원전도 규제를 받나요?
원전은 규제를 받지 않는데 예. 이제 원전에서 나온 쓰레기, 그렇죠. 사용 후 해결료를 어. 재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크게 규제를 받지요. 아, 그리고 IAEA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네. 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네, 고리 1호기로 영구 중지시켰어요. 네, 그 기장에 있는 거죠. 기장. 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거죠. 아, 기장 앞바다 이제 회 먹으러 가도 되네. 근데 다른 원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네. 그래도 회 먹으러 가야지. 그런데 해체 기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고리 1호기처럼 영구 정지를 한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에 꽤 많아요. 160기 정도 됩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고리 1호기 합쳐서 161기예요, 정확하게. 161개. 야.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 해체가 완료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폐로가 완료되었다 그러거든요. 폐로되었다 그러거든요. 폐로. 폐로가 완료된 원자력 발전소는 로니까 예, 폐로네. 폐로죠. 네. 폐로가 완결된 원자력 발전소 숫자는 한 3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해체가 네, 복잡한 거네. 160기가 영구 정지가 되었지만은 그 중에서 폐로가 완료된 원자력 발전소는 뭐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라는 그러네. 거죠. 그나마 경험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 한 15개 정도 폐로 경험이 미국은 계속 지금 원전을 줄여나가잖아요. 이제 줄여나가고 예. 있으니까 오늘 100개에서 지금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경험이 있는 나라가 독일.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이 한 기를 줄인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 프랑스는 없나요? 프랑스는 없어요. 프랑스는 2025년까지 그러니까 네. 또 원전 제로 선언만 했고 예, 프랑스는 영구 정지한 원자로는 꽤 되는데 아직 폐로가 완료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폐로를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폐로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1조 원 가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이 폐로를 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5천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한 6천억 정도면 폐로가 충분하다라고 한수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죠. 폐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1조. 1조, 폐로 경험이 없는 나라들은 한 4, 5천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예. 진실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해본 나라가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6천억 정도면은 폐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수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1조 가까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역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폐로 기술이 발달되면서 조금 비용이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또 물가도 인상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기준도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점점- 높아질 것이기 점점 때문에 강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될 것이기 네. 때문에 방사능이 가급적 유출되지 않으면서 맞습니다. 폐로를 진행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원전의 해체 비용, 폐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또 얘기되고 있는 폐로 비용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용 후 해결료, 예. 자칫하면 핵무기의 원료로도 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비용은 또 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할지까지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원전은 싼 에너지다. 예. 배웠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폐로가 되는 상황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폐로와 이 해결료 처리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비싼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조를 복지에 쓴다.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어마어마. 네,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 1조를 갖고 결혼하는 부부들 아파트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네, 아니 그 제가 그 해봤더니 한 5천억 원? 예.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몇천억 원 정도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어린이들 병원에 갈 때 병원에 입원할 일 많잖아요. 어린이들 네. 무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 누리 예산 있잖아요. 네네. 누리 예산 그러니까 그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그 보육 예산이요. 그거 1,000억도 안 되는 거 갖고 맞아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펑펑 써왔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히든 코스트가 큰 그렇죠. 에너지를 제가 생각 없이 그냥 펑펑 써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전 그리고 우리나라 이 원전이 차지하는 전기 공급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한 30% 정도 됩니다. 30%쯤 돼요? 네, 30% 정도 됩니다. 오 많이 올라갔네. 네, 3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전을 이렇게 줄이면은
전기를 못 쓰는 것 아니냐,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원전이 줄어든 만큼을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풍력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뭐 햇빛이 안 좋아서, 햇빛이 제일 좋은 나라죠. 왜 우리나라 뭐 바람이 안 좋아서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우리나라 햇빛이 좋다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예.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예.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렇게 선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위도가 같아요. 위도가 같은 게 아니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훨씬 더 높죠. 높죠. 예.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 상식을 생각하면 위도가 높을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으니까 햇빛의 에너지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죠. 적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과학 상식을 염두에 두도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위도가 낮기 때문에 햇빛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나라는 독일이랑 비교했을 때 산지가 많아서 태양광 발전기를 깔 수가 없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국토가 좋고 산지가 많아서.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산 깎고 뭐 논밭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물의 옆에. 벽면이라던가 아니면 네. 지붕에다가 왜냐하면은 멀리 태양광 발전기를 깔면은 전기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비용도 많이 네,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우리들이 사는 곳에 바로 위에다가 네. 까는 게 태양광 발전기를 까는 게 좋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작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붕 있는 건물 우리나라에 지붕 있는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토의 한 3.2% 정도 되더라고요. 3.2%. 그런데 그 지붕 있는 건물 위에다가 뭐 가하 건물 같은 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 하나씩 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3.2% 지붕 있는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진짜 미친 척하고 다 깔아 보면 예. 왜 미친 척해요? 정상적인 거죠. 네, 예. 다 깔아 본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주 거칠게 대충 계산하면은 우리나라의 1년 전기 소비량의 3분의 1을 생산할 수 있어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원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랑 원전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손쉽게 뒷마당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뒷마당 에너지다.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의미심장한 발표를 공부를 좀 하셨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했는데. 해상 풍력 얘기를 하셨어요. 해상 풍력. 왜 해상 풍력이냐? 그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예. 대목인데 바람이 연중 고르게 부는 곳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관령,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의 영덕 이런 데는 이미 거기 가보면 이미 풍력 다 발전 있어요. 단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연중 바람이 풍력 발전에 좋게 고르게 부는 곳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전 세계 그 풍력 발전 산업의 이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해상 풍력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바다는 바람이 굉장히 좋으니까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조력도 있잖아요. 예. 바닷물을 이용한 전기 생산. 파도도 있고. 예, 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를 염두에 두면은 풍력 발전하기에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상 풍력 언급을 하신 거고요. 또 풍력 발전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풍력 산업이라는 게 기계 장치 산업이거든요. 예. 조선 산업이랑 좀 비슷한 성격이 아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 저희 조선 산업 휘청휘청 되니까는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잖아요. 해상 풍력으로 옮기자. 그걸 이제 풍력 산업으로 옮긴다면은. 일자리 문제나 고용 문제를 상당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바다가 없는 나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지붕은 좀 거칠거든요. 네네. 그 태양력 발전소를 집전판 전기를 모으는 판을 지붕에다 두는데 그게 거칠어요 요즘은. 그래서 인테리어하고 똑같이 돼갖고 건물 옆면에 두는 게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건물 옆면에 두면은 약간 효율이 떨어지긴 효율이 합니다. 떨어지죠. 하지만 이게 미관상 굉장히 괜찮죠. 미관상 예쁘죠. 건물 디자인이랑 이렇게 딱 그리고 연결해서. 요즘 이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가로등을 보게 되면 가로등 옆에 조그만 넓적한 판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전기와 태양광을 같이 묶어서 써서 전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태양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산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진짜 제가 시간이 예. 좀 더 남았으면 신기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예. 그
음식물 쓰레기. 예. 우리나라 이제 파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썩히면 메탄이 나오잖아요. 예. 메탄가스. 그렇죠. 그 메탄가스가 다른 말로 뭡니까? 천연가스가 메탄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는 주로 독일 농촌 마을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그 축산 분뇨가 축산 예. 분뇨가 진짜 애물단지잖아요. 예. 환경 오염도 시키고 치우려면 돈 들고 그 애물단지인 축산 분뇨를 모아가지고 썩혀요. 그 퇴비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썩히면은 거기서 메탄이 나오죠. 그럼 그 메탄으로 열병합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끓는 물이 생기거든요. 예. 끓는 물로 마을의 난방을 난방하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메탄 그 가축의 축산 분뇨 썩힐 때 메탄이 나오는데 그 썩히고 남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남은 게 뭡니까? 비료로 쓰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일석사조예요. 일석사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축산 분뇨를 해결하고 예. 그다음에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전기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축산 거죠. 분뇨가 그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주범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가만히 방치하면 또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가공하게 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도 뛰어들었다가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풍력 뭐 태양력 뛰어들었다가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니까 요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다 손을 빼는데 뺐죠. 죄다 그 중국 기업이 들어와 네. 있어요. 우리나라 뭐 재벌 기업들이 사실은 에너지나 이런 재생 가능에는 투자를 안 하는데 예. 사실은 그런데 투자를 위험 부담을 안고 좀 그런데 투자를 하면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아 그리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뭐냐면 그 우리는 지금 이제 이미 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게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네. 근데 그 에너지 사용이 아직 미개척 지역인 데가 있어요. 북한이거든요. 북한을 하나의 모델로 해갖고 북한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랑 잘 통하시네. 제가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제가 이미 제러미 리프킨한테 제가 이메일 보낸 저 거예요. 제러미 리프킨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이메일을 보내갖고 이거 하자 북한 가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그 바람 얘기했었는데요. 북한이 바람 좋은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풍력발전 산업단지에서 남쪽 고용해가지고 남쪽 청년들이 일자리 고용해가지고 풍력발전기를 만든 다음에 예. 그걸 북한에 보내면 그럼요. 북한에 바람 좋은 곳에 세워가지고 북한이 전 세계 풍력발전단지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테스트 거죠. 베드가 되는 거죠. 거기서 풍력 테스트 베드를 한 다음에 그 근거를 갖고 그걸 우리나라 작은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 실험해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무상으로 네. 이루어지는 나라. 네, 네. 이런 거 하려면 남과 북이 교류를 해야 교류 되는데. 그러니까 남과 북의 교류의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친환경 재생 가능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블루오션으로 거죠. 들어가는 거고. 아니 그리고 우리 기업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지금 청년 세대 일자리를 또 해결을 일자리. 하면서 예. 그리고 손을 잡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갖고 북한의 히스토리를 같이 개발하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정치쇼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해 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독일의 이제 녹색당 의원이 한국 왔을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독일은 왜 그렇게 에너지 전환이 잘 되는 거냐? 독일 사람들이 뭐 환경 의식이 높아서냐? 예.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어. 독일 사람들이 뭐 얼마 대단하다고 한국 사람도 환경 의식이 높겠냐? 그게 아니라 독일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정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 노동자 가족들, 그 노동자들한테 돈 받는 정치인들, 예. 후원금 받는 정치인들, 그리고 또 그런 친환경 산업을 관리하는 관료들이나 공무원들, 예. 이른바 친환경 마피아가 생긴 거죠. 햇빛 마피아, 바람 마피아가 생긴 겁니다. 우리 풍력 마피아 만들어야겠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강 기자님, 네, 돌발 질문. 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정봉주입니까? 전 방송인이에요. 틀렸어요. 땡. 누굽니까? 저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예. 친환경 에너지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환경 의식이 높아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원자력이 정부에서 살면은 먹고 사는 게 밥줄이 끊기니까.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이제 친환경 재생 마피아를 만들자. 지도자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강양구 기자와 함께한 재생에너지 재밌어요. 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은 11시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본회의에 합의하는 절차를 치는데 지금 각각 상임위가 각각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업이 돼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추경이 통과 안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이용주 의원님 상황극 5월 9일로 돌아갔어. 예. 당선됐어. 안 그분이. 네, 됐어요. 예. 이제 여당이 됐어. 아, 여당이네. 예. 여당이 좋아. 좋아. 자세가 달라져서. 예. 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심의하지 말자. 해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해주세요. 왜 사사건도 발목 잡고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냥 민주당 좀 도와주고 그러셔야지 이럴 때 발표하고 그러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대상은 자유한국당 똑같이 하네.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용주 의원님이 국민의당을 위기에서 구하네요. 정말 네 대단하신 연기력과 남자 이관순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크게 부각을 안 됐지만은 조국 민정수석이 뭐 출사하느냐 마느냐도 이제 뭐 쟁점은 아니었으나 그것도 연관이 돼 있죠.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정수석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되게 양해된 부분이 7월 중에 운영회가 열리면은 뭐 꼭 인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 설명하는 차원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인데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과 청와도 약간의 다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입장인데 당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민족할 때 출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용주 의원님 이어서 박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하는데 손뼉 치지 말자는 국민의당 잘못하고 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저 워딩이 정확히 잘못됐는데요. 박 전 대표 하실 말씀 그 말 자체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대다수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손뼉 치자는 거예요. 어허. 손뼉 치는데 예, 박수는 치지 말자. 드러내놓고 치지 말자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치면은 예. 마치 국민의당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자. 잘못된 건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자유한국당보다 더 앞서서 나서서 또 하지 말자. 그러면은 다른 당이 좀 싫어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또 똑같이 갖고 있어요.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거래요. 거시기 머시기 하자. 그렇죠. 네. 참 거시기하네. 그래서 입장 자체가. 자, 7515님, 이용주 의원님 이런 솔직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9424님, 이용주 의원님 짱이요. 오늘 뭐 원맨쇼 하러 나오셨나? 국민의당의 산소호흡기. 예, 국민의당의 산소호흡기. 스카 요정이 인기가 더 좋아요? 산소호흡기가 좋아요? 스카이정이 아직까지 나왔습니다. 적게. 네. 산소호흡기가 나은 것 같은데 요즘. 근데 좀 더 분발해보려고 아니, 합니다. 스카 요정이 적게 낫다면서 레이저를 쏘시네. 자,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 문제. 표창원 의원님. 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사실 그냥 응대해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뭐 관행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유 자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역할이 장차관도 아니고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하고 매일매일 급박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국회 불려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업무상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이야기를 하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과거에 정치 공방으로 갈 수 있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과연 정윤회 문건이나 최순실 농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은 예. 상당히 중요했고 그가 만약에 나왔었다면 운영이 나왔었다면 최순실 게이트를 좀 조기에 좀 밝혀내고 어떤 정권의 몰락으로까지 안 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요? 네. 그분은 대통령보다 위에요. 유일하게 구속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병우 민정수석 운영위원회 안 내보내려고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사안이 다르잖아요. 정권 그렇죠. 출범 초기에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어떤 뭐 실패 때문에 나와라 해명해라 또는 사과하라 이건 정치 공세란 거죠. 민낯으로 만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죠. 자기요? 유도 신문입니다. 불법적인. 네. 여기서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죠. 그러면 아니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당 대표 네. 전당대회가 언제예요?
7월 11일 날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원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하고요.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그리고 모바일 투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참여 못해요? 네,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진성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제도를 갖고 여론조사 안 있습니다. 내면서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당을 대표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당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투표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운영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참여 못 하나요? 예, 일반 국민들께서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봉주 의원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예. 그런 왜, 거, 그런 이상- 게 또 이상하네? 당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입당하지 않은 분들은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다른 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입당뿐만 아니라 당비를 2개월 동안 2개월 이상 그렇죠? 낸 분만 가능하고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정미 의원님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정의당에 가입하고 이미 네. 늦었죠. 찍어야 되겠다. 예, 이게 주투다. 늦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잖아. 전당대회를 2개월 뒤로 옮겨. 아하. 혁신적이십니다. 네. 전수현님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은 왜 안 나오나요? 정의용 귀요미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모시려고 했는데 다들 일정이 오늘 안 돼갖고 5개 정당이기 때문에 5명 의원들을 다 못 모셔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제가 지난번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님하고 헷갈렸네. 네, 하태경 의원님도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고 당대표 나왔는데 있어요. 여기는 70% 당원, 30% 여론조사더라고요. 네. 헷갈렸어요. 자, 오늘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용기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은 모시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꼭 모시도록 하고요. 자, 이용주 의원님 예. 왜 자숙기간에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뭐 대선에 졌으면은 당분간은 자숙해야죠. 자숙하고. 예. 근데 목소리 원래 그랬어. 원래 목소리 이렇습니다. 마성의 목소리라고. 마성의 그래서 목소리. 이제 대선 기간 중에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셨지만 많은 질책을 해주셨죠. 그분 그런 뜻은 한 당분간은 깊이 새벽에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숙 기간을 설정하고 곧 이제 해제됐습니다. 예. 오늘부로 이제 우리 여기서 저기 해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정치쇼는 좀 자주 나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환호가 제일 크더라고. 또 나오겠습니다. 자, 나오셨다고 하고 다시 한번 환호 보내드릴까요? 자, 이용주 의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세 분은 훈훈한데 여의도가 지금 아직 좀 덜 풀렸어요. 네. 어제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눈물도 네. 흘렸고 너무한다. 자유한국당 너무한다. 대선 불복이다 하면서 울분을 표했는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조 걸크러시답게 자유한국당 깽판 놓지 마라. 네. 그런데 또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울지 말고 정치력을 보여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제 우원식 대표님이 딱 두 마디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너무한다. 그리고 대선 불복이다. 이 두 가지 말 중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겁니다. 자유한국당 너무하죠. 해도 너무하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은 여지없이 맞다. 하지만은 그것이 대선 불복이다라고 그것도 마음속에 담아둘 수는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걸 입 밖으로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한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야당으로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다. 그냥 넘어가지고 원내 그리고 꼭 자유한국당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당 좀 도와주고 정의당 도와주면은 국회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거 부스럼 만들었다. 대선 불복이다. 이런 걸 보지 않았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의당은 돕고 협치하자.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좀 그 추경 같은 경우는 돕는 분위기로 좀 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 그 사당 회담 자리에서 국민의당에서 이제 정치력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추경을 거기서 사당이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자라는 제안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심의를 하자라는 심의. 거예요. 예. 아하. 논의. 논의를 하자. 이것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자. 어쨌든 대통령께서 일자리 문제가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까지는 이제 국회에 던져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국회 안에서 그게 타당한지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도 그 논의 못한다. 자체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아니 자유한국당이 너무 그렇게 논의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건 빼자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 오히려 전 그 점에서 국민의당이 어저께 정치력을 너무 발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어제 그 협상이 뭐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렬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합의 문안에 추경 관련 부분을 문안을 넣느냐 마느냐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문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정의당 이미 하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추경안은 국회로 와 있는 것이에요.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에서 하면 될 뿐이지 그것과 연계하려고 하는 인사청문회 다른 것들과 연계를 끊고 그냥 각각 진행을 해 가자는 게 옳은 걸 수도 있어. 옳은 것일 수도. 예.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원내대표 간 협상 이야기를 예. 들으면서 받은 느낌은 다 아실 겁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회가 너무 국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아왔고 예.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격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죠. 과거에는 새누리당 혹은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국회 무용론 주장을 하고 발목 잡는다. 지금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새롭게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또 야당이나 국회가 이런저런 인사청문회, 추경, 정부조직법 모든 것들 다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라서 국회 자체에 대한 어떤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서 좀 4당 대표가 예. 대승적인 합의를 해서 아하. 함께 합의문을 내놓고 국회 일정을 이뤄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가운데 거의 도달해서 다 됐는데 딱 하나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는 걸 빼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민정수석 출석을 넣자라는 것 이런 무리한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하면서 4당 합의가 깨져버리니까 막판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컥한 것은 상당히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게. 모든 분들이 추경 과정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네. 추경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가 돼. 처음에 논의를 해. 네. 그다음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안에 대해서 예. 우리가 뭐 보태야 될 거 빼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얘기를 논의해서 해야죠. 결론이 나와요. 예.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본회의 통과가 되나요? 본회의에서 이제 그렇죠. 투표해야죠. 예. 또 본회의에서 투표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 추경 자체가 그 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아예 논의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저희나 다른 정당이나 다른 그 야당들은 물론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얘기는 하자. 시민을 하자. 얘기를 해서 정말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각 지역의 현안 해결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 그리고 노인들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 응급한 그런 수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내자. 이게 이제 다른 야당들의 입장이고요. 예.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경이 편성될 때 굉장히 긴급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그런 이제 그렇죠.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 긴급이라는 수준을 예.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쟁점이 됐던 문제예요. 할 때마다 쟁점이 됐고 또 할 때마다 안 통과된 적도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용주 의원님. 결국 통과될 거는 거죠. 시일의 문제인 것이고 예. 결국 추경이라는 것이 오면은 이제 이미 정부에서 안을 냈고 1차적으로 각각의 상임위에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하죠. 그 마치고 나면은 예결위로 넘겨서 또 심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하하. 자, 오늘 6월 23일 금요일 신나는 불금인데요. 정봉주의 정치쇼. 오늘은 SBS 1층에 있는 락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데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함성. 제가 셋둘 하나 하면 다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잠시 뒤에 정치쇼 애청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각 당의 여의도 스타 의원들 함께 하셨습니다.
103.5 메가헤르츠 SBS 러브 FM. 합법적으로 돈 내주시는 분들, 돈 대고 감옥 안 가는 분들,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금요일 공개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이름하야 여의도 스타의원들 총출동,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토론으로 끝장내자. 발음 좋아. 자, 여의도 스타 의원님들 소개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자, 그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 예. 인사하세요.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미 의원님을 불렀는데 이름을 잘못했어요. 좀 이따 다시 하세요. 그렇게 다시 하죠. 자, 이정미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를 꿈꾸는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이용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국민의당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심부름꾼 표창원입니다. 예. 표 의원님, 네, 커피 한 잔 사오세요. 네. 심부름꾼이가. 자,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또 민주적인 방송, 소통하는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여기 오면 문자 보내면 안 되는 줄 알아. 어디서 문자 보내셔야 돼요.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 아하. 짧게 보내요. 좋아. 저 단문 50원. 자, 신영대님 방청객 많이 오셨네요. 저 빈자리가 제 자리인데. 유유. 정봉주의 정치쇼 책. 오. 전경식님. 이용준 의원님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찍진 않았어요. 제 출마할 때 찍어주십시오. 예. 자, 이은영님, 이정미 의원님 인천 송도에서 플랜카드 봤어요. 화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랜만에 표창원 의원님은 지난주에 지난주 나오셨고, 네네. 두 분은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네. 막상 우리 유권자들이에요. 지역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고 청취자분들이고 보니까 좋죠. 네, 네. 좋죠. 예. 누가 더 좋아요? 좋은 사람부터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뭐 정치적 자숙 기간을 이제 6월 말로 종료하고 7월부터 열심히 더 하려고 하고 그 첫 발자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숙 기간이에요? 자숙 기간입니다. 6월 괜찮아요. 30일까지. 예. 우리 방송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자숙하는지 잘 몰라. 자, 이정미 의원님 대표 네, 이렇게 장막이 없이 예. 유권자분들을 이정미 의원님. 예. 아니 일단은 인사 문제를 가지고 뭔가 검증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되면은 사실은 민정수석이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수석이 나오죠. 임종석 실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나오시는 게 맞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를 짚고 있는 것은 자꾸 조국 민정수석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이게 전반적인 검찰 개혁의 어떤 그 신호탄이 된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국회 운영위원회 이 출석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요. 검찰 개혁에 대한 막으려는 시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이미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어렵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민정수석이 이제 국회에 불려 나온 것에 좀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한 논거를 여러 개 내시는데 작년에 새누리당이 그런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적절하다기보다는 이제 이것은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하나만 더 민주당을 말할게요. 돕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이거예요. 거시기 지금의 하네요. 상태에 있어서 예? 지금의 상태에 있어 인사에 문제가 있잖아요.
단 한 건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가라 하는 것은 일단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으로 조국 수석이 뭐 인사에 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뭐 그걸 갖고 국회 나오라 할 상황은 아니나 예. 향후 이것이 2건, 3건 겹치게 되면은 그때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자, 4700님 여기는 충남 서산이요. 여기 가뭄에 물이 없어 난리인데 국회는 싸우느냐고 난리구만요. 어쩔 것이고? 이제 가뭄이 빨리 비가 정말 와야 큰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논밭이 다 추경하면서 갈리고. 네. 농촌 지역 그 의원님들은 추경하면서 가뭄 예산도 좀 넣자. 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당에서 우리 예. 이낙연 총리께 오셨을 때 추경에 가뭄 추경을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적절하게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아니 거죠. 그게 논의하면서 그래서 추경에 놓으면 되는 이런 거죠. 부분을 넣자 그렇죠. 빼자 얘기를 더 할 맞습니다. 수가 아, 그 있습니다. 말은 자, 맞아요.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 모시고 참 훈훈한데 정치권에서는 거친 막말이 판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아하, 기생정당, 이거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정당 같기도 하고, 주사파, 걸레, 따기. 자, 이용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여의도 슈퍼스타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정의당 대표 선언한 이정미 의원님 세 분 함께하고 계신데 2부 들어가면서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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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주적인 방송, 소통하는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하.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하하. 이런 말이 있나요? 자, 7279님 오늘 방송 분위기 좋네요. 의원님들은 필수적으로 정봉주의 정치쇼를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순간 싸웁니다. 0633님 국민의당 산소웃기 이용주 의원님 화이팅이요. 허성림님 표창원 의원님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박선민님 이정미 의원님 실제로 보니 넘미니세요. 러블러브. 윤영숙님 막말들 일반인 있으면 콩밥 먹으러 들어갔을 거요. 국회의원님들 면책 특권 믿고 서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8860님 국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면 민생은 언제 챙기나요? 그냥 조기 총선했으면 좋겠어요.